파디겨서 그러면 수선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선화 키우는 거는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여러 가지 식물 중에서 구근식물, 그러니까 3대 구근식물을 얘기하면은 수선화, 튤립, 크로커스 이렇게 꼽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잘 피우고 아름다운 대표적인 꽃이죠. 근데 수선화와 튤립을 잠깐 비교해 보면 튤립보다는 수선화가 키우기가 쉽습니다. 튤립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알뿌리 하나에서 꽃이 한 대가 올라와요. 그리고 얘들은 꽃이 피면서 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은 다시 그 잎의 탄소 동화작용과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영양으로 구근을 다시 만들어요. 6월 초순경에 튤립 잎이 지는데 그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알뿌리를 다시 만듭니다. 그럼 수선화는 어떠냐? 꽃을 피우면서 알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알뿌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꽃을 피워내요. 그러니까 그 알뿌리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많죠. 그러니까 몇 해가 지나면은 막 2배, 3배 이렇게 무더기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선한 튤립에 비해서 키우기가 쉽죠. 그리고 튤립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간 습하면은 여름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고온 다습하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튤립 구근은 대부분 썩기 쉽습니다. 이렇게 배수가 조금만 안 되거나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동안에 배수가 안 되면 구근이 다 썩어서 소멸돼 버려요. 근데 튤립은 비교적 그러한 환경에서 잘 견딥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일정 정도의 영양분만 투입해주면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제주도의 향수선화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선화는 기록에 의하면 영하 35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견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류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보면 봄에 지금 원추리도 같이 올라오고 수선화도 같이 올라오는데 원추리는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어요. 근데 수선화는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수선화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로부터의 피해도 적은 거죠. 구근의 선택은 대체로 이제 뭐 상처만 없는 구근이면 다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구근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걸 함께 심어 놓으면 옆에 구근으로 옮죠. 근데 너무 많은 구근들이 곰팡이에 오염돼 있다든가 그럴 때는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종자 소독하는 약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락스로 해도 됩니다. 물에 풀어서 희석해서 아주 묽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둡니다. 그랬다가 꺼내서 양지 쪽에 말리지 말고 그늘에서 말려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대략 마르죠. 그 다음에 바로 땅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선화를 보통 구근은 가을에 이제 사게 됩니다. 한 9월경에 사게 되는데 구근이 오면 바로 심는 게 좋아요. 튤립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한 11월 달에 심어도 이른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수선화는 영하 35도까지 견디면서도 일단 겨울을 날 때 뿌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을 들어가면 동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을에 빨리 심어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린 상태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근을 주문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보면 막 10월 달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자마자 빨리 심고 물을 흠뻑 주고 멀칭을 해줘야 돼요. 윗부분에다가 비닐을 덮든가 짚을 덮든가 해서 보온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추위가 오기 전에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심는 깊이는 수선화는 잔뿌리가 막 50cm 정도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심을 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파내고 알뿌리를 심게 되면은 구근에서 난 뿌리들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흙 자체를 한번 깊이 파디겨서 땅 자체가 딱딱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거름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구근을 심어라. 그러면은 뿌리가 막 50cm까지 내려가니까 깊게 내려가서 영양이 좋게 되겠죠. 심는 깊이는 한 15cm 정도면 돼요. 대부분의 구근은 구근 자체 높이의 2배 내지 3배를 심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수소나 길이가 보통 4, 5cm 되는데, 그러면은 2배로 하면은 거의 10cm 되고 3배로 하면 15cm 정도 깊이로 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근에 비해서 수소나의 식재 깊이는 좀 깊은 편이다. 실제로 수소나는 약간 깊어서 약간 습한 상태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조에는 가장 나쁘죠. 건조하면 성장 자체가 멈추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심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수선화는 중요한 것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어야 됩니다. 사질양토라 그래요. 모래 성분이 많은 좋은 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는 거죠. 수선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식물보다 좀 더 깊게 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산성 토양에 잘 자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어보면 소나무가 있는 곳이라든가 블루베리가 자라는 곳, 그런 곳에서 수선화를 심어보면 아주 성장이 좋고 꽃도 잘 피고 번식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수선화를 심을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꽃 자체가 태양빛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빛이 비치는 동쪽, 남쪽을 향해서 꽃들이 방향을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심을 때는 주로 수선화를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담이나 창을 등지고 있을 경우에 바깥을 향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생각해서 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약간 서늘한 지역, 고냉지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대관령 지역이라든가 이런 고냉지 지역에서는 개화 기간이 깁니다. 금년에도 지금 낮 온도는 높으면서 밤 온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0도에서 한 3도 정도의 밤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선화를 보면은 개화 기간이 거의 20일 정도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꽃이 이제 자랐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잘 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폐화를 따주는 거예요.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보기 싫어서도 따주지만 영양분 자체가 구근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꽃이 시들면 바로 꽃대를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단위로 꽃을 키우는 경우에 관공서에서 도로변에 수선화를 심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드는 모양을 보기 싫어서 예초기 같은 것으로 그냥 위를 다 쳐버려요. 잎 다 쳐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구근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구근이 소실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정에서는 꽃대만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둡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 6월 중순까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시들어가거든요. 그 시들어가는 과정이 구근이 비대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보기 싫더라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수선화를 배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꽃들은 대체로 4월 중하순 지나서 5월경이 돼야지만 잎들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품종들 옆에다가 수선화를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가 시들 때쯤이 되면 그러한 식물들이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들어가는 잎이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서는 거름기가 부족해지죠. 부엽토를 주는 방법도 좋아요. 표면 위에다가 줘도 되고, 일반 다른 작물 주듯이 주변을 조금 파내고 그 속에다가 부엽토를 뿌리고 덮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효율적으로 수선화를 키우는 방법은 인산질 비료를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료를 성분한 그 표시를 할 때 NPK, 그러니까 질소와 인산과 칼륨을 표시하거든요. 근데 비료에는 반드시 표면에 그 비율이 NPK의 합성 비율이 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8-18 이러면은 질소 성분이 3이고 인산질 비료가 18에 칼륨 성분이 18.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지는 것보다는 열매를 잘 맺고 땅속에 구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합된 비료가 3-18-18 이런 경우죠. 또는 4-12-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수치가 높은 것이 인산이 높은 건데, 인산이 높게 되면 구근이 비대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고 그러면은 비료상에 가서 농민들이
우리 마늘을 키우거나 양파를 키울 때 쓰는 비료가 있어요. 그 비료를 쓰게 되면은 수선화의 부근을 비대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비를 주는 방법과 똑같이 주변을 파는 방법도 있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깊게 이렇게 내고 그 속에다가 소량을 10알이나 15알 그 정도 넣고 이렇게 메워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 분을 주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뭐 개분, 돈분, 소똥, 우분 이런 걸 주는 방법인데, 대체로 구근식물에는 이론적으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료 성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산성에서 잘 자란다 그랬잖아요. 소나무 잎을 멀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도 나지 않으면서 서서히 썩어가면서 산성의 토양으로 약산성이 되겠죠.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때 비닐을 피복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멀칭입니다. 그것이 갖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멀칭을 공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화를 키우는 것은 이 정도로 봤어요.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제주도에서 나는 향수선화를 가지고 일반 수선화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노지에다가 심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일반적인 수선화가 아니다. 페이퍼 화이트라 그랬죠. 난대성 수선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노지에 심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중요하고, 수선화는 기본적으로는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구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한 번쯤 키워볼 만한 식물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돌과 잘 어울린다. 우리들은 이제 조경석을 많이 쓰잖아요. 조경석 옆에 약간 그늘지면서 약간 습하겠죠. 그런 공간에다가 수선화를 심는 것도 굉장히 잘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업을 마치면서 수선화 노래를 한 곡, 김동명의 수선화 가사를 가지고 만든 가곡이죠.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이렇게 시작되는 가곡입니다. 꽃 강론 첫 번째 시간 수선화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